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4월 17일 시험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투어 할 때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투어 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이었어요. Downloading, audio guide, walking tour, history, architecture, landmarks, established, important, development. 이렇게 좀 긴 단어들이 많이 보였었던 지문이었습니다.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긴 단어들 있잖아요. established, important, development 이렇게 긴 단어들. 이번 지문은 회의 내용이었는데 meeting, board of directors, sales report, significant, attribute, campaign, expansion. 이번 지문에서도 긴 단어들. 오늘은 긴 단어들이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시험이었네요. Part 2, Question 3. 사진 묘사에서는요, 회사에 있는 키친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데울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kitchen이 나왔습니다. An office kitchen 정도로 장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자가 3명이 보였는데 There are 3 women in the scene. 장면 속에는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The one in the right of the picture is putting a mug in a microwave.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전자레인지에 머그컵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next to her, 그 여자 옆에 next to her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그 여자 옆에가 사진의 중심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 옆에라고 하지 마시고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2명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The other 2 women 해도 되고 그냥 the other 2까지만 하셔도 돼요. The other 2 are having a conversation. 나머지 2명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뭐 요 정도로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실 수 있었겠고 사물은요. A refrigerator, 냉장고, 그리고 부엌에 싱크대 있죠. kitchen sink, 요 정도의 사물들이 보였습니다. 사진 묘사의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Part 3, 세 번째 파트는 fairs and festivals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4번 문제에 질문이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질문 2개 다 과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did 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갔습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답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did가 나왔다는 것부터 이 질문은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오늘 나왔던 동사가 did 옆에 attend 가 첫 번째 질문에 들어있었고 두 번째 질문에는 did 옆에 enjoy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할 때에는 꼭 과거 동사를 사용하여 I attended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변할 때는 I enjoyed 이렇게 과거 동사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5번 질문은요. how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이 얘기는 이런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내냐 인터넷 이거 하나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내냐 through the internet 이런 답변을 해줬으면 참 좋은 답변이고요. 정말 가끔가다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터넷 빼고 어떻게 알아내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만 더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알아내냐 through the internet 이거 하나 준비해 가시고 만약에 인터넷을 제외하고 어떻게 알아내냐라고 나온다면 친구한테 물어본다. I usually ask my friends. 이렇게 2개 정도만 준비해 가셔도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인터넷 말고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네, 뺏어가면 1개만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준비해 가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선택을 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는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다양한 정보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겠죠. There's a lot of use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까지 다 준비를 해가시면 아름다운 세트가 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6번 문제는요. 어떤 방식으로 그 fairs and festivals에 가는 것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라고 나왔는데 혼자 가는 것, 가족이랑 함께 가는 것, 친구랑 함께 가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쉬운 질문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줄 알고 답변을 다 외워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익 스피킹 시험을 공부하실 때 만점 답변 엄청 외우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이, 똑같이 또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거의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점 답변을 예를 들어서 한 시험 50세트 거를 외워간다. 네, 그러면 그 중에 비슷한 거 몇 개 나올 확률은 훨씬 높아지죠. 그러나 11개의 문항이 들어있는 토익 스피킹 시험 50세트의 만점 답변을 외워가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면서 하시면 시험 보러 갔을 때 내가 공부했던, 내가 외웠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답변을 못하고 되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주 쓰이는 표현들, 그리고 그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응용하는 연습,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장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밑줄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이 시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험에도 쓸 수 있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 좋은 표현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밑줄을 좋아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밑줄을 즐긴다. 오늘 시험만 봐도 혼자, 가족, 친구, 이게 밑줄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장이 사실 되게 활용도가 뛰어난 문장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참 좋아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참 좋아한다. 라고 했을 경우 3개 다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정말 준비해 갈 만한 문장인 거죠. Personally, I enjoy 아니면 personally, I like 이렇게 가는 겁니다. Personally, I like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Personally, I like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Personally, I like spending time by myself. 이렇게 좋은 문장이 다 나오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혼자를 선택했을 때에는 뭐 집중이 잘 된다, 시간 조절, 어디에 갔다가 뭐 쉬는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랑 친구랑 가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좋은 답변, 질문하고 답변을 얻고 이런 것들이 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유들도 몇 개 더 생각을 해보세요. Part 4.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7번 문제에서 일정 1번의 시작 시간과 주제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룸에 대해서는 뭐 명시를 안 하셔도 만점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7번 문제는 일정 1번의 시작 시간과 주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장소가 여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험의 정보를 보시면요, 센터명이 제일 위쪽에 나와 있잖아요. 센터명. 8번 문제에서는 무슨 호텔 맞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센터명은 무슨 센터였고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여기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제가 하트로 표시해놨는데 요 주제에 들어가 있던 특정 단어에 대해서 일정 2번하고 일정 4번에 동일한 주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 라고 물어봤으니까 일정 2번 그리고 일정 4번을 쭉 읽어주시면 됐었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지금 좀 쉬운 편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Part 5, Question 10. 얘 또 나왔어요. 설문조사.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게 설문조사가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 가장 최근에는 저번 주 4월 11일 시험이었죠. 그리고 3월 13일 그리고 2월 27일 2월 27일 시험에 제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2월 27일 시험 영상 Part 5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얘기 했었습니다. 너무 자주 나와요. 꼭 보세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나왔다. 선물 증정. 설문조사를 사람들이 참여 안 해? 선물 줘.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4월 11일, 3월 13일, 2월 27일과 조금 달랐던 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 시험들은요, 고객들, 우리 손님들, 이 설문조사를 잘 참여를 안 한다 이런 거였고, 오늘 시험은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선물 증정을 해서 참여도를 높여보자
이거는 직원이건 손님이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에 이런 다른 점이 있었지만 다른 점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Part 6, Question 11. 직장 동료들과 소셜미디어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하잖아요. 직장 동료들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뭐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더 친해지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소셜미디어로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이 회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얘들이랑 다 친해지면 사람들이랑 다 친해지면 직장 내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협동심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협동심이 더 좋아지면 업무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험에서 주어를 만들 때 있잖아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쌓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시면 좋습니다. building, 쌓는 거요.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누구는 어떻다라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주어로 building good relationships 하셔도 되고 building a good relationship 하셔도 돼요. with 누구. 자, 지금 직장 동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직장 동료. 시험 문제에서는요, coworker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직장 동료라는 단어 여러 개가 있어요. coworkers 하셔도 되고 teammates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peers 혹은 colleagues 이런 단어들이 다 다양하게 사용 가능했던 단어들입니다. Building good relationships with coworker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업무 효율성, work efficiency 이런 식으로 이쁜 문장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Part 6의 Question 11도 질문도 약간 짧은 편에 답변하는 것도 아주 어렵지 않았고요. 오늘 시험 Part 1에서 좀 긴 단어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앞서 명시했듯 꽤 친숙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고요. 다른 문항들의 질문이나 Part 2의 사진 이런 것들도 평균 혹은 평균보다 조금 쉬운 수준의 질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저번 주 4월 11일 시험 난이도를 제가 3으로 정했었는데 그 시험이 그나마 3이라도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유가 뭐 몇 개 있었지만 우선 8번 문항의 접근 방법이 약간 특이했다는 거.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약간. 많이 말고. 오늘 시험은 그런 특이한 접근조차도 볼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또 그 4월 11일 시험이 8번 문제의 접근이 엄청나게 특이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시험도 난이도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3. 쉬운 시험이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토익 스피킹 시험이 좀 어렵게 연속적으로 지금 꽤 장기간 동안 출제가 되었었는데 저번 주랑 이번 주에는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합니다. 당분간은 이 추세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후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